아니 주방이라면 하면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아닌가요? 네. 따뜻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음식을 네, 만들고 네. 이 주방이 왜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주방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리기구죠. 그렇죠. 조리기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가스레인지일 겁니다. 네. 가스레인지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한번 둘러서 코팅하죠. 네. 그 위에 이제 식자재를 올려서 볶거나 이제 굽는 일이 많을 텐데요. 네.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의 발연점입니다. 기름의 발연점. 발연점. 연기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네. 발연점인데요. 어떤 거는 200도 이하고요. 어떤 건 270도 이상이고 네. 그 정도로 다 발연점이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그 가스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예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막 요리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스로 온도 1000도예요. 그럼 그의 프라이팬 온도도 표면이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름이 분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겠죠? 네.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고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예요. 흔히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부릅니다. 조리흉. 이거를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요.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서 네. 기관지에서 못 거릅니다. 그럼 결국 폐로 폐로 직행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움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합연구소에서는 이 조리움을 발암물질로 실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소위 맡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전부 초미세먼지고 요리하는 내내 그냥 꾸준히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폐가 망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리한다는 거는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네. 가스레인지를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 생식을 해야 되나? 배달만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고등어, 생고등어 어떠세요? 생고등어.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생방치. 느끼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사실 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노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레인지가 문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네. 조리할 때는 온도 조절이 모두 편리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로 대체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인덕션. 또한 조리하는 동안 후드 켜시고 네. 그리고 반디 2개 이상 열어서 환기 네. 제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환기가 중요하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또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방만 잘 이용하면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건지 심란합니다. 네. 사실은 공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월동 준비를 위해서 김장을 다 마치셨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절인 배치를 양념에 이제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김장 매트입니다. 아, 그거 나온 다음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널찍해갖고 네. 거기다가 배추 딱 쏟아 넣고 소를 갖다가 착착착 세가지고 자자작 해가지고 와, 이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경험에서 나오는 맞아요. 진짜 경험에서 팁이네요.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나 물 뺀 다음에 삭삭삭삭 접어가지고 내년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진짜 갖고 계시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만큼 정말 대중적이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칫 네? 이 담그신 김치가 환경으로는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아니, 범벅이요? 집에서 만든 김치도 환경지고 오늘은 새해인데 절망적이야. 아니 진짜. 김치에다가 뭐 이상한 거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네. 왜 또 이게 환경 호르몬 범벅이에요? 그러니까요. 깨끗이 닦고 할 텐데. 네. 그럼. 먼저 이제 김장 매트의 소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 PE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PE. 또는 PE하고 슬래시 타포린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PE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플라스틱도 만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타포린 소재를 만들기도 해요. 그 타포린 소재는 뭐냐면 기존 플라스틱 소재로만 하면 아무래도 방수 역할도 잘 안 되고 음식물이 잘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며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내부나 겉을 코팅하는 게 그게 바로 저희는 타포린이라고 부릅니다. 아 코팅 제품.
코팅제 맞습니다. 네. 코팅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코팅제가 만약에 그냥 P2라면 여러분들 딱 이거 하나만 걱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아주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문제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체내 축적도 이제 잘 되고 네. 독성 또한 정부가 강화되면서 심한 경우는 심장 기형 쪽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장 기형. 그거 자체를 쓰셨다고 해서 뭐 당장 엄청난 양의 막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그러니까 서서히 조직이 약해져요. 쉽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김치선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또 네. 그걸 꺼내서 거기다 이제 배추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비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그 조직이 약해져 있던 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실제 김치를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와 더불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김장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김장하기 전에. 어떻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나, 오늘 김장. 몇 포기 하셨어? 많이 하는 안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요즘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 밀폐 용기입니다. 그거는 뭐 다 있잖아요. 그 너무 편해가지고 워낙 많이 다 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실리콘은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네, 또 아무래도 또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 네. 또 성형 보형물로도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아 당연히 우리 몸에도 쓰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혹시 듭니다. 어디 들어있지 않니? 돼지코트입니다. 괜찮겠죠? 물론 실리콘 소재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 자체는 걱정하실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점 조직이 약해져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또 염분이 너무 강한 음식을 담거나 이러면 실제로 이게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재의 단단한 정도도 처음보다 좀 물러졌다고 느낄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있으셨겠죠?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교체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그때 바로 바꿔야겠다. 교체해 주시고요. 죄다 바꿔야겠네요. 예, 한 다음에 네. 꼭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당연히 분리수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